야당인 민주당이 하청업체 파업까지 합법화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비판 속에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낮춰 잡았습니다. 고금리 영향으로 경기 회복세가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국제 유가가 70달러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가 중동 전쟁에 대한 공포를 넘어섰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를 두고 외국인 투자자와 외신들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치적 결정으로 우리 시장이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란 의견이 나왔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를 두고 외국인 투자자와 외신들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환호하는 개인들과 외국인들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 한국경제TV가 165개의 투자은행과 운용사들이 모인 아시아 증권산업 금융시장협회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예상보다 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 공매도 금지는 정치적 결정으로 글로벌 투자 자금의 유출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소식 조연 기자입니다. 아시아 증권산업 금융시장협회 린든차오 총괄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믿기 어려웠다며 한국 시장 스스로에게 좋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Honestly, it's crazy. Our members feel incredulous. Korea is a very unique market where policy is being driven not by what'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market, but because of protests on the streets. I sincerely believe it's unhelpful to the market in Korea. 차오 총괄은 글로벌 시장의 공통적인 고민은 바로 유동성이며 공매도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매수와 매도 중 한쪽만 일방적으로 막는 조치는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가격 안정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 설명합니다. 아시아증권협회는 앞서 지난해 한국 자본시장 백서를 발간하며 공매도 전면 재개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중 하나로 규제의 불확실성을 꼽았는데 MSCI 선진지수 편입 전제 조건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를 검토해오던 한국이 돌연 금지로 전환한 이번 조치도 그중 하나라는 겁니다. 한편 아시아금융협회는 이번 BNP 파리바와 HSBC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도 불법적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We reject the allegation that these are illegal naked short selling. We reject that. There may be sloppiness, there may be incorrect positions leading to a technical breach of short selling rules, but these are not malicious, intentional naked short selling. 이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글로벌 IB 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있다면서 시스템상 차이로 문제가 생길 순 있지만 우리는 우리 법 규정을 따르는 것이며 최종 판단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오 총괄은 공매도 전면 금지로 많은 투자 전략이 실행되기 어려워지게 되면 다수의 해외 기관들이 거래 제한을 이유로 한국 시장을 외면할 것이며 결국 그에 따른 고통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So they may be worried about money fleeing, but what they're doing is making the money flee even faster. The more you control it, the more it will go away from you. So it's counterproductive.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하청업체의 파업까지 합법화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거대 야당의 단독 처리로 결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고 해서 이 파업 조장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입니다. 이 정부와 여당은 물론 경제 6단체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예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돼 있던 노란봉투법을 오늘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의 직회부에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는데요.
당초 국민의힘은 야당의 노란봉투법 입법을 막기 위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준비했지만 국무위원 탄핵안 처리를 무산시키기 위해 막판에 철회했습니다.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제2조와 3조를 고쳐 협력업체 근로자가 원청 대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회사가 불법 파업을 한 노조에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동계와 야당은 노란봉투법이 사측의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막고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과 경영계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돼 불법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을 사실상 모두 잃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쉽게 말해 지난해 8천억 원의 막대한 피해를 일으켰던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도 합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노사교섭 주체인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니더라도 수천 개의 협력사 하청 노조가 원청인 대기업을 찾아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세계에서는 어떤 노조가 어디서 언제 교섭을 요구할지 몰라 1년 365일 파업이 일상화되고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원하청 협업체계인 자동차, 조선, 건설업종의 경우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 행위가 발생하면 원청 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끊거나 공장을 해외로 이전해 국내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대기업 노조만 이득을 얻을 뿐 중소협력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막대합니다. 실제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인 타이터치 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시 국내 연간 실질 GDP는 매년 8조 7천억 원 줄어들고 일자리는 19만 3천 개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돼 통과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총 등 경영계도 법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을 놓고 노사정과 여야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는 만큼 대통령 거부권을 둘러싼 갈등도 격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전민정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내렸습니다.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소비와 투자 회복세가 더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5년 정도 지나면 1%대 성장률이 자연스러워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KDI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습니다. 수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내수와 고용이 위축돼 경제 성장이 더뎌질 것이란 분석에서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내년 국제유가 전망치도 $80 중반대로 높였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고금리가 조금 더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유가도 조금 더 높게 하면서 이제 소비 여력을 조금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70대 중반으로 전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80대 중반으로 대략 한 $10 정도 올린 셈이라서 내년 경제 성장 전망치 역시 당초 2.3%에서 2.2%로 내려잡았습니다. 내년 상반기는 경기가 저조했던 올해 상반기 대비 기저효과 영향을 받은 상황이고 하반기 역시 성장세가 2% 수준이어서 상중 하중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구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대로 굳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1%대가 자연스러운 그런 시기가 올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조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하락 속도는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정책으로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경제 구조를 개선해 잠재 성장률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 구조 개혁을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기술 혁신이나 개혁이 필요하죠.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도 올해 처음 1%대로 떨어진 상황. 잠재 성장률 하락 속도도 주요국보다 가팔라
전반적인 경제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배럴당 250달러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던 국제유가가 70달러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로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중동발 전쟁에 대한 공포를 잠식시켰습니다. 박찬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유가가 전 세계 원유 수요 둔화 전망에 2% 넘게 하락하며 70달러대로 추락했습니다. 9월 유로존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3% 줄어든 것으로 나온 가운데 전날 발표된 중국의 10월 수출이 전년 대비 6.4% 급감하는 등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원유 수요 둔화 우려를 키운 겁니다. 이에 더해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고물가 장기화로 미국의 하루 원유 소비량이 30만 배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점도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월가에서는 국제유가가 연말에 추가로 하락할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는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유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브렌트유 가격 전망을 기존 97달러보다 4달러 하향했습니다. 당초 유가 상승을 유발했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중동 전체로 확전될 가능성이 낮아진 점도 유가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완화와 함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감이 확산되며 연말 강세장이 도래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Therefore, equities, I think bond yields have hit a ceiling, and you can see that technically there is a lot of room to go further. So optimistic as we approach the end of the year. It's just getting started. 투자자문사 에버코어 ISI는 S&P 500 지수가 연말까지 5% 추가 상승해 연고점을 경신할 것이라며 국채금리, 고유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 여러 악재들이 해소 국면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입니다. 마켓 플러스입니다. 오늘 증시에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잡았던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일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이탈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외국인은 반도체에 대해선 꾸준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달에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1조 원 넘게 사들였는데요. 같은 기간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수한 금액의 80%가 이 두 종목에 집중된 겁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에도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 6일부터 오늘까지 사흘 동안 순매수한 금액만 7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7만 원 선을 되찾았고 하이닉스는 신고가 근처에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반도체 부문 손익 개선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이 같은 매수세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공지능 열풍으로 고객사로부터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인 HBM 주문이 늘어나고 있고 또 내년 스마트폰과 PC 시장의 경우 오랜만에 교체 주기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은 지난 2019년 이후 약 4년에서 5년 만에 교체 주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특히 내년 스마트폰 출하량 증가분의 절반이 중국에서 발생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또 PC는 윈도우 10 지원 종료로 내년 기업용 PC 교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증권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폰 하면 떠오르는 회사. 아이폰 하면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업이 있죠. 바로 LG이노텍인데요. LG이노텍은 아이폰의 고급 기종인 프로와 프로 맥스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애플이 새로 선보인 스마트폰 아이폰 15의 생산량을 계획보다 늘릴 것으로 관측되면서 LG이노텍의 주가가 오늘 5% 가까이 올랐습니다. 아이폰에 들어가는 연성 인쇄 회로 기판 부품을 공급하는 BH 역시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키움증권이 아이폰 공급망을 분석해본 결과 아이폰 15 시리즈의 연내 생산량은 9,150만 대로 추정됐습니다. 당초 시장 예상치인 8천만 대 초중반보다 약 10% 정도 높은 겁니다. 특히 프로와 프로맥스가 전체 모델 생산량의 6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전작인 아이폰 14의 경우 전체 생산량에서 프로와 프로맥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대인 걸 감안하면 소비자들이 얼마나 카메라 성능을 중요시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증권업계는 아이폰 15의 판매 호주에 힘입어서
LG이노텍이 오는 4분기 분기 최대 실적은 물론 추정치를 더 높게 올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 화소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점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사양이 높아지면 판매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또 판매가 잘 되면 부품사 입장에선 이익을 더 많이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4개 태양이 동시에 오늘 하루에만 무려 4개 기업이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요. 4개 기업이 동시에 상장을 한 건 2020년 12월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이 신규 상장주의 주가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메가터치와 큐로셀은 오늘 10% 넘게 오른 반면 이 컨택과 BI 매트릭스는 오늘 또 급락했습니다. 이 중 컨택의 하락폭이 약 30%로 가장 컸는데요. 컨택은 위성 데이터 전문 업체로 우주 지상국 시스템과 위성 영상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컨택의 시가총액이 가장 큰 점이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가 됐다고 설명을 합니다. 보통 상장 당일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수요가 많은데 덩치가 작은 종목일수록 변동폭이 더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투자 수요가 몰렸다는 겁니다. 실제 공모가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은 컨택이 약 3,200억 원대로 이 1,000억 원 수준인 메가터치와 BI 매트릭스보다 약 3배 넘게 큽니다. 잠재적 매도 물량 오버행 이슈도 오늘 주가의 하락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컨택은 상장 3개월 뒤 유통 물량이 전체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잠재적 매물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동시 상장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컨택에 투자한 한 투자자는 어제와 내일은 상장이 없는 상황인데 오늘 하루에만 4개나 상장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카카오가 오늘 3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나름 괜찮은 성적표를 내놨는데 공교롭게도 SM엔터테인먼트 인수 효과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실적에도 카카오 대표는 주가 조작 의혹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박혜린 기자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직후 이어진 컨퍼런스 콜의 첫 시작은 주주들을 향한 홍은택 카카오 대표의 사과였습니다.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 뉴스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인 겁니다. 홍 대표는 사과와 함께 쇄신도 약속했습니다. 회사의 성장과 함께 커진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회사 경영의 틀을 조직적으로 재정비하겠다는 겁니다. 카카오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SM의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 카카오 법인까지 수사 대상이 된 상황.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몰리자 김 창업자가 나서 경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로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홍 대표는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며 추진 중인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 결합한 AI 콘텐츠 봇을 이른 시일 내 출시하는 등 AI 전략을 지속 추진하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AMD와의 협업을 통해 기업용 클라우드 시장에서 본격적인 확장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카카오의 3분기 매출은 SM엔터 편입 효과로 2조 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6.7% 줄었지만 시장의 예상치는 크게 웃돌았습니다. 위기의 발화점이 된 SM엔터 인수가 카카오의 실적을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정부가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우유나 빵, 과자 등 28개 식품을 품목별로 담당자를 두고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물가 관리에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기업들은 원가 부담이 늘어나 가격을 올리고 싶어도 눈치만 보게 생겼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물가 감시 대상 품목이 28개로 늘어납니다.
한은 농식품부 차관이 물가안정 책임관을 맡아 지휘봉을 잡고 품목별로 사무관급 담당자가 지정됩니다. 특히 빵, 우유, 과자 등 7개로 지정됐던 관리 대상 가공식품은 식용유와 밀가루가 더해지면서 9개로 늘었습니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10.4%로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뒤 7월 6.8%, 10월 4.9%로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생활 물가가 이렇듯 지속적인 상승 압박을 받자 정부가 적극적인 물가 관리에 나선 겁니다. 그냥 한 명이 가공식품 물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계 소통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홍보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자를 지정을 한 거고. 직접적인 가격 통제는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식품업계는 긴장하면서도 한편으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압박으로 다가와 물가를 안정시키기보다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기업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식의 가격 통제로 물가가 안정을 찾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52개 생활 필수품 가격을 관리하는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도입했지만 사실상 실패로 끝난 바 있습니다. 또 가공식품 9개 품목이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도 불거진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정부 통제가 약해진 시점을 틈타 기업들이 한꺼번에 가격을 많이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중동에서 K-의료기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방문을 계기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국내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국민과 기업에게 열린 새로운 기회의 창. 윤석열 대통령 중동 순방 후 정부가 양국 간 공동 번영의 시대를 열었다며 표현한 문구입니다. 관련해 에너지 분야가 주목받고 있지만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의료기기입니다.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혁신적인 의료기기를 선보이는 기업들에게도 중동 붐이 일고 있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정부가 헬스케어 디지털 혁신을 과제로 내세운 상황. AI 의료 대표주자 루닛은 관련 정부 사업에 참여해 세계 최대 가상병원의 결핵, 유방암 등 질환 진단 보조 AI 솔루션을 공급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사우디 정부가 가상병원 관련 의료 인프라 구축에 투자한 비용은 약 86조 원. 인공지능 또한 이제 그들이 이제 탈석유화라고 하는 정책에 꼭 필요한 아이템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현재는 저희가 MOU 사인은 다 완료를 했고 공공의료기관이 약 한 150개 병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저희 성능 테스트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코어라인 소프트는 중동 최대 규모 메디컬 유통기업과 폐암 AI 솔루션 등 제품 공급 계약을 맺었고 이집트 정부와는 별도로 제품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국가 폐암 검진 사업의 정식 솔루션으로 아마 채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수한 의료 인력이 부족한 거를 이 솔루션의 힘 이런 걸로 좀 메이크업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나. 뿐만 아니라 웨이센, 베르티스 등 다양한 국내 기업이 중동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K-의료기기를 중동이 환영하는 이유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동에서 한국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인지하기 시작했으며 미국이나 유럽의 의료기기와 비교했을 때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중동 국가는 경제 수준이 높지만 의료 역량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편. 첨단 기술이 집약된 의료기기는 복잡한 검사를 보조해주는 등 의료 역량을 메워주기에 유용해 당분간 K-의료기기 중동 붐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